예, 대전 유성구 갑 조승래입니다. 제가 주질이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먼저 교육부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네. 제가 그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제가 앞선 그 이제 질의에서 어제 그저께죠, 예, 화요일 날 질의에서 생활기록부 유출에 대해서 네. 그 경위나 과정 그런 것을 파악해서 보고해달라. 구체적으로 로그 기록을 좀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로그 기록과 관련해서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그 반하는 사항이 있는 게 아닌지를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금 행안부에 해석을 요청을 해놨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개인 정보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 기록이 누가 로그를 했는지를 접속한 사람의 그 그렇죠. 개인 정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근데 접속한 사람의 개인 정보는 아이디일 텐데요. 네. 그 아이디를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언제 어디서 접속했는지 기록을 보는 것인데, 그러면 아이디는 그 식별 안 되도록 그 개인 정보는 가리고 제공하면 될 텐데요. 로그 기록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로그 기록 예. 자체를. 예. 예, 그 서울시 교육청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로그 기록에 대한 것만이라도 개인정보 빼고 그 부분들은 보고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로그 기록을 달라고 한 것은 뭐냐면 그 유출을 전후해서 어떤 기록들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보고 그 기록들을 확인해보면 이게 유출 여부에 대해서도 또 짐작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깁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그 백남기 농민 사망 건에 대해서 그때 서울대 병원의 의무 기록을 그때 제가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의무 기록에 대한 접속 기록을, 그 로그 기록을 제가 다 받아가지고 분석을 쭉 해보니 거기 뭐 개인정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전혀 엉뚱한 데서 접속했던 것들이 발견됐고 그에 따라서 제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접속해서 권한이 없는 자가 의무 기록에 접속했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일부는 또 경찰에 또 고발까지 됐고 징계가 받은 또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그 기록을 요청하는 이런 과정을 한번 살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요청한 지 벌써 이틀. 그러면 접속한 사람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거 진작에 그 해석을 좀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까 오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행안부 쪽에 오후 4시 반인가 그렇게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보냈고 행안부에서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질의하는지가 좀 불분명하니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 정확하게 좀 해달라고 담당자랑 연결을 잘 안 되는 상황이고, 하여튼 저는 그런 상황이 들었어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분명히 하겠습니다. 로그 기록에 대한 그 개인 정보까지를 포함해서 아마 좀 그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고요. 그 부분 제가 분명하게 해서 지금 근데 로그 기록은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접속했는지 여부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뭐 계속 확인하고 있었다고 하니 제가 그 부분은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로그 기록 자체에 대한 자료 제출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로그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고는 있는 거죠? 네. 살펴보고는 있고 내부적으로는 자료를 갖고 있는 겁니까? 네, 그게 이제 그 로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캐디 쪽이랑 이 확인을 다 해야 돼 가지고요. 어디서 어떻게 접속했는지 이거를,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작업 중이고요. 오늘 밤까지는 작업을 좀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행안부하고 확인하겠다는 거는 로그 기록에 개인정보까지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해석이었는데, 의원님 그렇게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미처 그 부분을 확인을 못하고 개인정보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을 오늘 밤 사이까지라도 뭐 한두 시간 정도면 확인을 마친다고 하니까요. 확인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뭐 더 간단한 방법은 있죠. 지금 저 개인정보 유출에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그 조국 후보자의 딸이 그 경찰에 소장을 넣은 상태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 그 경찰청장님, 네. 예, 관련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그 고소하신 분의 고소인 조사와 함께 관련 사실들을 지금 관계 기관 등에 문의하는 사실 확인 과정에 있습니다. 그 사실 확인에는 그 교육정보 시스템 나이스에 대한 그 압수수색이라든지 그건 언제 할 생각입니까? 네, 일단 뭐 관계 기관 등에 저희가 그 사실 자료 제출 요청을 하고요. 뭐 그게 이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강제 수사는 그 이후에 지금 저희가 뭐 고려를 해봐야 될 사안입니다. 예, 검찰은 뭐 엄청나게 신속하게 하는데 경찰은 천천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저희 차질 없이 수사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대검에서 무슨 관계자가 뭐 청와대가 무슨 뭐 수사에 관여를 하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청와대의 얘기를 들어보니 언론에 보도가 있었고 그 보도에 대해서 경위를 확인했고 그 청문회 준비팀에 확인을 했더니 근거가 없고 관련 자료를 다 갖고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다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언론인의 취재에 응해서 답변을 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그 수사에 개입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해명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혹시 그 지금 청와대에서도 나와 계신가요?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 관련된 걸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지금 그 관련된 부분을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 소통수석실에서 충분히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발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법무부 장관님. 네. 예, 검찰 그 관계자의 말과 그리고 그 청와대의 해명을 다 보셨나요? 아까 그 저녁 식사 중에 제가 봤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그 장관께서는 그 언론의 취재에 응해서 그 뭐 해명이 되는 것 같다라고 답변한 것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검찰은 도대체 왜 저런 주장을 자꾸 하게 될까요? 그 지금 이 그 수사의 그 상황이 너무 그 뭐랄까요? 좀 그 강제 수사로서의 어떤 어떤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조금 그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까지 와 있고요. 또 아까 제가 그 검찰청법상의 그런 그 지휘권 관련한 부분에 대한 코멘트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것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권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이제 또 가지고 있는 듯이 또 발표를 한 것을 보고 제가 이제 방금 전에 그것에 대한 또 법무부의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수사가 절차를 준수하면서 차분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장관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일련의 이 상황은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훨씬 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가져봅니다. 예, 이건 이렇게 좀 정리하고요. 다음에 이제 일본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일본의 그 이제 보복성 수출 규제로 인해서 그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쪽에 우리가 R&D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했고 정부 차원에서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8월 9일 날 발표한 내용 중에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분야 핵심 인재 양성 계획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사람입니다. 예. R&D 인력, 또 실제로 또 기술 인력, 예. 또 실제로 그 현장에서 제조하고 참여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총괄해서
교육부총리께서 이거를 좀 네. 담당하십니까? 네. 그러시죠? 예. 네. 그럼 관련해서 그 원천 기술에 대한 핵심 인재 육성 필요성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고 그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이 어떻던 겁니까? 원래 이 일이 있기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사람투자 인재양성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산업 수요에 따른 인재 양성이 굉장히 더디고 이 관계 부처들끼리 협업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 진단들이 있어서 4월 달에 인재양성, 그러니까 사람투자 인재양성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신산업 수요에 맞춤식의 인재양성을 부처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던 중에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분야의 핵심 인재 양성이 우선 이제 시급하게 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교육부, 산업부, 과기부, 고용부, 중기부 이 5개 관계 부처가 18개 관련 사업부터 내년도 예산을 이제 투입을 해서 학부생부터 박사 후 연구자까지의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인력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이제 총 6만 한 3천 명 규모로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신 거는 정말 잘하셨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그 내용을 좀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확신을 주는 또 그런 거는 또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잘 정리하고 모아놓은 거는 좀 애를 쓰셨지만 그런 좀 느낌을 좀 받아서 종래의 대책과 이번의 대책이 확실하게 이거는 좀 다르다라고 할 만한 게 있으신가요? 우선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사람투자 인재양성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가졌던 문제인식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산업적 그 수요들을 분석하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좀 중복되거나 이 분절적으로 되어 있는 각 부처의 이 인재 인력 양성 사업들의 좀 그 종합을 좀 차근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은 좀 신속하게 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있었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그렇게 계획을 마련했던 것이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좀 더 중장기적으로 당장에 필요한 부분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된 각 부처마다의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지금 이제 점검하고 종합해서 사람투자 인재양성 협의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벌써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투자 인재양성 협의회의 이제 그 법적 성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과 이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인적자원위원회는 사실은 저희가 그 별도로 그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고요. 사람투자 인재양성 협의회는 이 일자리위원회에서 그 논의가 시작이 돼서 이 사람투자 10대 과제를 저희가 설정을 하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로 협의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민간 단체들, 사회단체나 민간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실무협의회를 저희 신설된 차관보가 주도를 해서 실무적인 점검들을 쭉 해나가고 여기서 파악된 그 의제들을 이 협의회를 통해서 부처 간의 협력 사업으로 재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제 차관보 신설된 이후에 이제 처음 초보적인 활동들을 시작하고 있어서 저희가 약간 지연된 감은 있습니다만 올해 말까지는 기본 계획들을 좀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실제로 이렇게 부처 간의 인재 양성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역할 분담과 중복을 조절해서 좀 더 그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사회부총리로서 그리고 또 인재 양성을 또 총괄하고 있는 그 부총리로서 다른 부처하고의 유기적인 협력을 좀 잘 하셔서 이 발표한 대책들이 좀 실효성 있게 좀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저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우리 그 과기부 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소재 부품 장비 쪽과 관련된 그 R&D를 대폭적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예. 예, 대폭적으로 늘리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냐면 실제로 이제 역량 있게 R&D 과제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 전문 연구 인력과 연구팀은 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성이 중요한 문제. 그렇죠. 예,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R&D 수요가 막 엄청나게 많이 물량이 막 쏟아져 내려오면 제대로 이걸 소화할 수 있는 그 연구팀이나 연구 인력들이 좀 부족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물론 이제 그 중요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고 또 뭐 단기 과제, 장기 과제를 가지고도 시간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 R&D 역량을 확충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약간의 그 R&D 과제가 좀 왜곡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R&D 역량을 확충하려면 결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 신진 인력들을 대거 육성해서 그 신진 인력들이 제대로 된 좀 도전적인 자세로 R&D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진 인력들에게 기회를 좀 많이 주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 과제일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로는 은퇴한 고경력자들 있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이나 아니면 그 일반 기업에 종사하다가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또 방법인 것 같아요. 혹시 장관께서는 저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첫째 그 신진 인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 과제 중에 1억 미만 연구 과제가 한 60%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양면성이 있는데 R&D 과제를 좀 선택 집중해서 왕창 몰아주지 않고 이렇게 나눠주는 게 맞는 거냐 하는 여러 가지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진과학자들에게는 그것조차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간과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전략적으로 R&D 투자를 특히 인력 좀 그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 은퇴과학자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금년에도 예산이 한 16억 정도밖에 안 되고 뭐 하나는 겨우 하는 게 중소기업을 연구개발 좀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또는 청소년 과학교육 지원하는 정도 끝인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프로젝트 과제 중심에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멘토 역할을 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역량, 스킬, 기술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체계적으로 이런 것을 좀 매핑도 하고 해서 그 과제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 배치해 주는 것을 앞으로 상당히 깊이 있게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바로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저희 지역에는 이제 대덕 연구개발 특구가 있어서 요즘은 이제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연구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이제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덕 특구만 하더라도 1년에 한 200명 정도 되는 박사들이 은퇴를 합니다. 이미 뭐 수백 명 은퇴돼 있고요. 그분들의 이제 공통된 요청이 뭐냐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본인들이 그 연구원에서 연구했던 그 연구 성과나 기록 같은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것도 제대로 이제 뭔가 좀 이 접속을 하거나 해서 본인들 연구 성과를 확인하고 하는 것들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첫 번째는 그거를 요청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제 연구 작업에 좀 기여와 또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개별적인 은퇴 과학자 수준으로 접근해서는 이게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협동조합도 만들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그 대학이나 기업이나 기존 연구소하고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기부에서 그 은퇴한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뭔가 이제 그런 이 플랫폼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본인들의 경험과 노하우도 좀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그 플랫폼에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구상해. 예,
은퇴 과학자들이 이제 우리가 지식 자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살아있는 지식 자산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그 타스크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이름이 모아스 새롭게입니다. 모아스 새롭게는 뭐냐면은 국가 R&D 예산을 가지고 연구한 그 성과가 캐비넷 또는 그 사람 머리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빅데이터화해서 활용 목적별로 이렇게 잘 가공해서 활용을 하자 이런 성격인데 지금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은퇴 과학자들에게도 그런 것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은퇴 과학자가 지금 현재 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추산은 8,000명 정도 됩니다. 3년 내에 나올 은퇴 과학자도 한 9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숙제로 안고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